방금 잠든 내 아들 아모르콘을 보고 돌아왔다. 새근새근 숨을 쉬는 그 작은 얼굴을 보니 어릴 적의 내 모습과 겹쳐 보이는구나. 할아버지의 녹슨 투구를 머리에 이고 왕궁 정원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세상 물정을 모르고 오직 꿈에 젖어 있던 그때, 그 거대한 투구는 내 작은 시야를 가렸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철안의 오스라크처럼 위대한 군주가 되어 블란디아의 깃발을 드높이 들어올리고 모든 산과 강이 우리 왕국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할 꿈을, 그렇게 나 또한 선조들의 대업을 이어받아 영광스러운 국왕이 되리라 굳게 믿었지. 그렇게 나의 시대가 도래하여 천하를 호령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왕관을 쓴 그날부터 내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다. 나는 정복자가 아닌 분열된 블란디아를 간신히 엮어가는 중재자가 되어야만 했다. 어린 시절 그 녹슨 투구가 주었던 꿈은 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이 왕국이 품고 있는 모든 균열과 상처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구나. 귀족들은 사소한 이권 다툼에도 칼을 뽑고 피를 흘리며 선조들의 유산을 탐했다. 맹세? 충성? 아침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던 자가 저녁에 반란의 깃발을 지켜들었다. 이것이 내가 마주한 왕국의 민낯이었으니, 제국이 우리에게 맹약을 요구했을 때 나는 그 맹세를 지키려 했다. 선조들이 피로 맺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귀족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질책하며 제국의 편에 설 것을 종용했다. 허나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으니 전쟁의 비바람을 피하고 싶어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채 그저 눈치만 살피며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나의 목소리는 그들의 탐욕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했다. 이 약해 빠진 왕권으로는 그들의 등을 돌릴 수 없었으니, 그러자 황제는 우리에게 친서를 보냈다. 제국의 서신답게 수사와 위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친서의 마지막 문장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서부의 관리자와 그 가신들은 감히 그들을 용기 없는 겁쟁이이자 비겁자들이라 부르겠노라. 비겁자라니, 네레체스가 우리를 비겁자라고 불렀을 때 귀족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제국의 황제가 자신들을 모욕하는 걸 결코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맹세도 실리도 아닌 그들 자신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내가 제국과의 맹세를 지키자고 했을 땐 요지부동이던 자들이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격분하여 전쟁을 불사하려 드는 모습에 나는 쓴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이토록 얄팍한 자존심에 놀아나는 이들을 이끌고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우리는 스투르지아와 함께 전장에 나섰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칼끝에 맹세를 담아 나는 언덕 위에서 전군을 지휘했고 우리는 승리했다. 깃발은 피로 물든 전장에서 펄럭였고 함성은 죽음의 계곡을 갈랐다. 허나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블란디아의 젊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러졌다. 그리고 그 피가 내 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붉은 낙인처럼 남았다. 제국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흘린 피였으니 내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 피의 대가를 내게 물었다. 그들이 원했던 전쟁이었음에도 말이다. 내 모든 결정은 언제나 시험대에 오른다. 순간순간이 왕국의 존망을 가르는 엄중한 심판이었다. 왕관을 쓴다는 것은 굶주린 늑대들 사이에서 홀로 핏덩이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라. 다른 늑대들이 끊임없이 물어뜯으며 빼앗으려 드노니 내 아들들이 이 짐을 이어받을 것이고 그들 또한 형제들과 귀족들과 싸우겠지. 그의 아들도 또 그 아들도 평화란 낡은 천막 안에서 잠시 허락되는 덧없는 환상일 뿐. 이 왕국의 운명은 마치 쇠사슬처럼 내 목을 옥죄며 단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지쳤다. 역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위대한 정복자?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이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내 폭풍을 이겨낸 왕. 그것이면 충분하다. 어린 시절 녹슨 투구를 쓰고 세상을 품으려던 그 드높고 찬란한 꿈은 이미 사라졌다. 남은 것은 무거운 왕관의 굴레, 그리고 단 하루도 평온을 허락하지 않는 숙명뿐.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운명을 껴안고 버텨낸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리라.